청소년 다문화이의 여행, 우정으로 하나 되는 세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문화 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정으로 하나 되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초대 손님을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이 다문화 이해교육의 전문가시니만큼 여러 청소년들이 사연을 많이 보내왔네요. 그중 하나의 사연을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드림초등학교 6학년 박상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동아리를 하나 가입했는데 다양한 외국인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저에게 말을 거는데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빨리 이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 친구들은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친해져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보내왔습니다. 상혁이 학생이 친구들과 빨리 친해지고 싶군요. 강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먼저 한국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된 친구들과의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를 배워보고 새로운 인연으로 만난 우리 친구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공감하여 우정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봐야겠네요. 강사님,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달성할 학습 목표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인간 존중을 통해 우정의 소중함을 알고 상호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재미있는 다국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최근 청소년들은 영어를 비롯 학교에서 이미 다양한 외국어를 배우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자주 사용하는 외국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야 주로 배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있을 수 있겠고 학교에 몽골 친구가 있다면 몽골어, 스페인어에 러시아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와, 셀 수가 없겠는데요.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언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말하기도 듣기도 좋은 말이 사랑해라는 표현이잖아요. 이 사랑해 하는 표현을 다른 나라 말로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는 것 있나요? 영어는 I love you, 중국어로는 워아이니, 프랑스어로는 주댐무, 그리고 일본어로는 아이시테루라고 하지 않나요? 아, 그리고 더 알아요. 러시아어로는 야 류블류 바스, 필리핀어로는 마할끼따라고 말합니다. 와, 참 많이 알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여러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해주면 어떨까요? 요즘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이주민들은 어느 나라에서 한국에 왔을까요? 다음 표를 한번 보세요.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 중국계 이주민은 절반이 넘는 54.7%를 차지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외국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11.5% 정도입니다. 이외에도 미국,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 대만, 몽골 등 수많은 국적을 가진 외국인 주민이 한국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강사님, 그럼 한국 사회 속 이주민들은 어느 지역에 얼마나 거주하고 있을까요? 다음 지도를 같이 보실까요? 한국의 외국인 주민들은 인구 밀도가 높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절반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근데 보니까 그 외 지역에도 생각보다 외국인 주민들이 고르게 거주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한국도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전국 곳곳 어디를 가더라도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과 만나서 소통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에 외국인이 이사 오거나 외국인 친구가 전학을 와서 짝꿍이 된다고 해도 전혀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번엔 영상편지가 도착했네요. 지구촌송을 함께 불러보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각국의 모국어 인사말을 배워보겠습니다. 한국 친구 만나면 안녕 안녕. 몽골 친구 만나면 세노 세노. 베트남 친구는 신짜오 신짜오. 인도 친구 나마스테. 미국 친구 만나면 헬로 헬로. 일본 친구 만나면 곤니찌와. 러시아 친구는 브리베 브리베. 프랑스 봉주루. 중국은 니하오. 인사말과 생김새는 서로 다르지만 사이좋게 함께 지내는 우리는 지구촌한 가족. 케냐 친구 만나면 잠보 잠보. 이스라엘 친구는 샬롬 샬롬. 스리랑카 친구는 아유보완. 필리핀은 구무스타카. 인사말과 생김새는 서로 다르지만 사이좋게 함께 지내는 우리는 지구촌한 가족. 인사말과 생김새는 서로 다르지만 사이좋게 함께 지내는 우리는 지구촌한 가족. 지구촌송 잘 들어보셨나요? 이 노래를 배우면 누구나 12개국의 언어로 반갑게 인사할 수 있답니다. 인사말을 알아보았으니 이번엔 나라별, 민족별로 다른 인사할 때 하는 동작을 몇 가지 알아볼까요? 인사를 할 때의 동작으로 대표적인 것은 악수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처음 만나면 손을 잡고 악수를 나누죠? 네, 맞아요. 그럼 인도 사람들은 인사할 때 어떤 동작을 하지요? 인도 사람들은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하며 인사를 해요. 그렇군요. 마오리족의 인사법도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네, 마오리족 사람들은 인사를 하며 서로 코를 대고 2번 비비는 특징이 있어요. 정말 독특한 인사법 같아요. 미얀마 사람들은 또 어떻게 인사를 하나요? 미얀마에서는 만나면 2팔을 가슴에 모아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해요. 아, 그렇군요. 또 다른 인사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라틴계, 슬라브계 민족의 인사법도 독특해요. 이 민족은 만나면 서로 포옹을 하고 볼이나 입을 맞추며 인사를 해요. 우리와 가까운 나라 중국에서는 두 손을 감싸 맞잡은 다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죠. 우와, 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인사말이 있네요. 그렇죠? 서로 인사말과 인사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가 반가움을 표현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이번엔 영상편지가 도착했네요.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왔다가 스위스로 돌아가는 이자벨이 한국에서 가장 친한 친구였던 지혜에게 영상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도 유창한 한국어로 영상편지를 보냈네요.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자신의 모국어로만 이야기를 할까요?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어느 나라 말로 의사소통하는지 알아볼까요? 다음 영상을 확인해 볼까요? 안녕, 지혜야. 나야, 이자벨. 잘 지내지? 스위스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네가 보고 싶다. 내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낯선 환경과 말이 통하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어. 특히 그날은 내가 길을 잃어서 너무 당황했었거든. 그때 지혜 너를 만난 거야. 넌 나에게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주고 목적지까지 안내를 해주었었지. 그 후 학교에서 우연히 너를 만났을 때 난 정말 기뻤어. 그렇게 우리는 친한 친구가 되었어. 덕분에 난 정말 행복한 한국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네가 처음 나에게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어 걱정된다고 말했을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스위스로 돌아오게 되어서 너무 미안했어.
내가 한국에서 지혜를 만났듯이 너도 미국에서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나 행복한 유학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말 고마웠어. 지혜야, 우리 잘 지내고 다시 만나자. 안녕. 영상 잘 보셨나요? 스위스에서 살던 이자벨이 한국에 온 것이나 한국에서 살던 지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 것처럼 청소년 여러분이 공부를 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가면 여러분도 모두 이주민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보고 싶은 나라를 생각해 볼까요? 가고 싶은 나라, 가고 싶은 이유, 꼭 알고 준비해야 할 것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를 돕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영상 편지가 도착했네요. 한국 학교와 한국 문화에 적응을 잘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스타니슬라브예요. 저는 2012년 2월 27일에 한국에 왔어요. 지금은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사는 동안 가장 놀라웠던 순간은 초등학교에 온 첫날이었어요. 한국에 오자마자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몰랐어요. 저는 손으로 눈을 가리며 조금씩 주위를 살펴보려고 노력했지만 잘 안 됐어요. 시간이 지나자 조심스럽게 눈에서 제 손을 뗐어요. 그리고 3교시 때쯤에 나는 정신을 차렸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친구들과 사귀게 됐어요. 친구들이 저한테 어디에서 왔어요? 이름이 뭐예요? 와 몇 살이에요? 라고 쉬운 질문을 했어요. 마지막 수업에 알림장을 썼어요. 수업 마치고 친구들과 집으로 갔어요. 그 다음 날에 마음이 많이 좋아졌어요. 학교에서 보낸 첫날을 잊을 수 없었어요. 4개월이 지났어요. 이제는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은 아주 좋은 분이에요. 설명도 잘하시고 한국어 배울 때도 많은 도움을 주셔요. 우리 선생님 덕분에 공부가 쉬워졌어요. 그리고 러시아 친구들도 많아요. 저는 학교 수업 외에도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한국어 실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 학교에 다닌 것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한국에 와서 행복합니다. 김 스타니슬라브 학생의 이야기를 잘 보셨나요? 김 스타니슬라브 학생은 한국 생활에 무척 잘 적응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김 스타니슬라브 학생의 사례처럼 한국 학교와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한 친구도 있지만 한국 학교에 전학을 와서 처음 적응하는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들을 위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침 이런 편지가 왔군요. 한국 학교로 전학을 온 한 친구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보내주었네요. 편지를 살펴보고 이 친구가 왜 한국 생활에 힘들어하는지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블라드미르예요. 저는 2013년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6학년 2반에 전학 왔어요. 학교 첫날은 끔찍스러웠어요. 저는 아무도 모르고 이해도 못하고 겁먹은 상태로 앉아 있었어요. 가장 무서웠던 것이 만약에 저한테 뭔가를 물어보면 전혀 못 알아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하루의 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땐 내일도 같은 상황이 될 것을 생각지 못했어요. 4교시 끝난 후에 저는 점심을 먹기 위해 손을 씻으러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서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는 동안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집에 갈 시간이 점점 다가왔으니까요. 식사를 마쳤어요. 점심 후에 모두들 알림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저의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시고 저의 짝에게 저 대신 알림장을 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혼자 헤쳐나가기보단 친구들이 학교 생활과 해야 할 일들을 알려준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든 하루였어요. 블라디미르의 상황이 안타깝네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처음 외국의 어느 학급에 전학을 갔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다문화 공감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블라디미르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도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블라디미르에게 편지가 다시 왔네요. 한국 친구들의 도움으로 학교 생활에 많이 적응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렇게 4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적응하고 이제 한국어로 조금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많은 것은 못 알아듣고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저의 학교 생활은 괜찮은 편이에요. 저희 반 아이들이 저를 도와줘요. 하지만 계속 뭔가 모자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누군가와 같이 놀러 가보고 싶고 재미있는 시간도 보내고 싶어요. 엄마와 아빠가 일하시니까 가족과 같이 보낼 시간이 적어요. 이제는 집보다 학교가 더 재미있기 때문에 학교에 일찍 와요. 다른 반에 어떤 남자아이가 있어요. 그 학생이 저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볼 때마다 부르고 아무 일 없는지도 물어봐요.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학교에서 축구를 해요. 나머지 날에는 다른 학생들과 돌봄 교실에 가요. 저한테 친구가 생겨서 기쁘고 학교에 다니는 것이 즐거워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다들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동물원에 가서 사자, 호랑이, 뱀, 코끼리, 기린, 타조 등 다양한 동물들을 만난 적 있죠? 그럼 당연하죠. 그 중에서도 코끼리를 어릴 때 처음 보고 얼마나 신기해했었는데요. 코끼리는 옛날부터 한국에서 살던 동물이 아니라 인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살았던 동물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코끼리는 동물원에 가야 볼 수 있는 동물이죠. 그런데 이렇게 동물원에 가야 볼 수 있었던 귀한 코끼리를 미래의 우리 후손들은 보지 못할 뻔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코끼리를 못 볼 뻔했다고요?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친구가 한국을 돕다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1996년 겨울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산업도로 옆 버스 정류장에서 얼굴빛이 검은 외국인 청년 2명이 온몸을 덜덜 떨며 웅크리고 있었죠. 매서운 바람에 굽은 등을 펴지도 못한 채 사나운 바람에 손도 발도 꽁꽁 얼어 있었고 얼굴도 들 수 없을 만큼 추운 날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인데도 두 사람은 가을 옷차림이었습니다. 한 운전자가 그 앞을 지나치다가 청년들을 불렀습니다. 그는 한국의 NGO 단체인 지구촌 사랑나눔의 김혜성 대표였습니다. 김혜성 대표는 눈에서만 가는 생명의 빛이 보여 안타까운 마음에 두 청년을 차에 태우고 가서 따뜻한 밥을 사 먹였습니다. 추위에 얼고 배고픔에 지쳤던 청년들의 얼굴에서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도움을 받은 스리랑카 청년 중 한 사람이 2010년 스리랑카 대통령인 마힌다 라자팍세의 조카였습니다. 대통령이 된 마힌다 라자팍스는 고마움의 표시로 암수코끼리 한 쌍을 한국으로 보낸 것입니다. 2010년 9월 스리랑카에서 아기 코끼리 가자바와 수겔라가 한국에 오게 되었고
스리랑카 정부는 황금 원숭이 및 이구아나 등 희귀동물 40여 종 153마리도 함께 한국에 기증했습니다. 당시 서울대공원에는 모두 9마리의 코끼리가 있었습니다. 이 중 암코끼리는 2마리뿐인데 각각 45세와 28세로 나이가 많아 이 코끼리들이 제대로 새끼를 갖기 어려워 앞으로는 동물원에서 아이들이 코끼리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부터 서울대공원은 코끼리를 구하러 나섰지만 코끼리를 구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코끼리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사고 팔 수 없는 멸종위기 동물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스리랑카 정부가 한국에 암수코끼리 한 쌍을 선물한 덕분에 서울대공원 등 동물원에서 코끼리가 사라져버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있는 외국인 청년을 도운 김혜성 대표와 자국의 청년들에게 선행을 베푼 한국의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한국에서 멸종될 뻔했던 코끼리의 대를 잇게 해준 스리랑카의 마힌다 라자팍세 대통령처럼 여러분들도 다른 나라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우정 팔찌 만들기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의 만들기 방법에 맞춰 실제로 해보고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어느새 다문화 이해 여행의 마무리 시간이 되었네요. 전문가 영상을 통해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국 곳곳 어디를 가더라도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과 만나서 소통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한국어 외에도 자신의 모국어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합니다. 지구촌송을 통해 12나라의 인사말이 모두 다르지만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가 반가움을 표현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위스에서 살던 이자벨이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왔던 것이나 한국에서 살던 지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 것처럼 청소년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가면 여러분도 모두 이주민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학교에도 다양한 나라에서 이주해온 친구들이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한국 학교와 한국 문화에 적응을 잘하고 있는 친구도 있지만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외국에 가면 이주민이 될 수 있으므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고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를 배려하며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류의 K-팝이 유명해지면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한국어를 배워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어를 잘 알아듣는 외국인이든 한국어를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이든 모두에게 친절한 한국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모습과 문화적 행동을 보고서 실수를 했을 때는 용기 있게 사과할 수 있는 한국인, 친구를 사귀고 세계인들과 우정을 쌓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인의 선행으로 한국에서 멸종위기에 처했던 코끼리를 스리랑카로부터 기증받게 된 것처럼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있는 외국인 청년을 도운 김혜성 대표와 자국의 청년들에게 선행을 베푼 한국의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한국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코끼리의 대를 잇게 해준 스리랑카의 마힌다 라자팍스 대통령처럼 여러분도 다른 나라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우리가 얻은 메시지를 알려주세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지닌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우정을 쌓고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청소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정으로 하나 되는 세상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